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직군도 굉장히 거의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그리고 업무 형태를 자랑을 합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거의 60대 청년 보장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 영원히 있다라는 것. 네, 안녕하세요. 에이커스자 강사 조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지원해볼 만한 직업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 행정직이나 대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기업에 준하는 혜택과 거의 공기업 수준의 사학연금, 굉장히 혜택이 많은 데다가 실제로 이제 워라밸도 굉장히 넘치는 직업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로펌 비서 직군도 굉장히 거의 공무원 수준의 복지를 그리고 업무 형태를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서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예쁜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내 적성에 맞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 비서 중에서도 이 비서의 꽃 로펌 비서를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떠먹여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펌 비서, 로펌은 변호사들이 집단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는 6대 로펌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10대 로펌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6대는 이제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화우, 세종 요거까지 이제 6대 로펌인데요. 김앤장과 그 밑에 있는 로펌들, 태평양, 광장 등등등 주모처리가 많이 나기도 하는 만큼 김앤장은 독보적인 편이고요. 나머지 로펌들 역시 그래도 거의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10대 기업 같은 경우는 모로보스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계속 매번 순위가 조금 바뀌기는 하거든요. 지평 이런 곳들인데 부모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복지나 연봉 차이도 조금 나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건 수임 그리고 변호사들이 소송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것들을 포커스 맞춰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비서의 일인데요. 국제팀, 송무팀 등등등 굉장히 자문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국제법이 있고요, 기업소송법이 있겠고요, 개인소송이 있겠고요, 자문 쪽이 있겠고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려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원 관련된 것들, 법에 관련된 것들, 로펌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금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실 비서 같은 경우는 스케줄 체크해주고 내방객들 응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단순한 업무겠죠. 그래서 총무 업무를 같이 이제 경영지원 파트로 들어가요. 경영지원, 총무, 그래서 뭐 영수증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표님의 계좌를 정리를 해드린다거나 구자를 터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라면 로펌 비서는 좀 더 비즈니스에 관련된 업무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일을 한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한 번 로펌에 이제 들어간 분들은 이제 로펌에 대해서 빠삭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60대 정년 보장까지 가는 그런 직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호사들의 집단 로펌에서는 왜 비서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장점은 변호사들의 집단인 만큼 이제 뭐 야근 수당부터 시작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들은 다 법적인 보장을 받는다면 스태프들이나 비서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9to6 그리고 보통 대부분 뭐 테헤란 쪽이나 뭐 광화문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쪽. 연봉 같은 경우는 김앤장은 거의 한 4,000가량, 그리고 다른 6대 로펌들은 한 3,500, 3,600가량, 그리고 나머지 10대들은 한 3,000가량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가 맞는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업무 강도가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근데 실제로 그 고용 형태를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게 파견직 비서 같은 경우는 정말 채용 대행이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 흔히 보면 뭐 삼성 비서, 현대 비서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대다수의 대기업 비서들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파견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2년 계약직 고용하고 전환이 될 가능성 없이 바로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그 헤드헌팅 업체에서
삼성 말고 다음은 국민은행 이쪽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쪽 파견 체계로 계속 가게 되면 돈은 되게 많이 받는데 뭐 300씩 받아요. 근데 문제는 2년 뒤에 끝, 그리고 다시 새로운데 2년 뒤에 끝, 이러다 보니까 내 커리어가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잘리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갈 때는 새롭게 다시 토익부터 모든 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서를 노리는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파견직으로만 가기보다는 좀 정규직 비서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비서편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비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문이 좁다 보니까 비서 중에 제일 크게 열린 문은 로펌 비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를 보면 여기가 여초다 보니까 여대 출신들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6대 로펌 중에 특히 김앤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학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토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로펌에는 패러리걸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패러리걸은 실제로 영어, 소송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번역하고 통역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건데, 패러리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국제법 같은 경우는 국제 관련된 기업들, 소송들. 그쵸?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비서들이 영어를 잘하면 간단한 부분들은 번역을 부탁한다거나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토익은 한 900점대를 넘는 게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성실함. 여초인 만큼 막 뛰어나게 일을 잘하기보다는 집단 논리에 맞춰서 주어지는 규율,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로펌, 그쵸? 금융,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큰 대기업들 중에서도 법쪽 관련된 쪽은 당연히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인 룰을 따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성실한 부분들도 많이 봐서 학점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경력들, 실제로 이제 다른 타 기업 비서들은 경력을 굉장히 필수적으로 본다면 로펌의 비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경력보다는 이런 좀 처음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나이를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24, 5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하고요. 28까지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력직 비서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로펌 비서는 한마디로 경력이 없어도 나이 어린 걸 좋아하고 어학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태평양 같은 경우는 특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태평양의 경우는 실제로 지방대학교도 뽑았었고요. 수도권 대학교도 뽑았습니다. 토익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좀 학점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로펌마다 조금 더 조금씩 개개인 특색이 조금 있다는 거. 화우 같은 경우는 거의 950점 이상의 경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율촌 같은 경우는 토익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성실함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보고, 광장 같은 경우는 조금 스펙을 많이 본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이나 이제 대기업 취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필기가 없는 곳을 노리고 싶고, 내가 토익이나 학점이 좀 괜찮고 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난 행정 업무가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펌 비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공기관 비서나 대기업 비서, 조금 문이 좁은 비서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